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가 예민한 거야.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네가 그렇게 기억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이 말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심리적 폭력인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설득이나 논쟁이 아닙니다. 상대의 현실 인식을 흔들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며 결국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교묘한 심리 조작입니다. 문제는 이게 너무나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행되어 당하는 사람은 스스로 눈치채기 어렵다는 것이죠.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가스라이팅의 유형, 영향, 자가진단법, 작동 방식, 예방법, 그리고 빠져나오는 방법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1938년 발표된 연극, 가스 등에서 유래했습니다. 연극 속 남편은 아내를 조종하기 위해 일부러 집안의 가스등을 희미하게 만들고는 아내가 이상하다고 말하면 그건 내 착각이야 라며 정신을 조종해서 미치게 만듭니다. 이처럼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상대방의 현실인식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는 상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죠. 즉, 가스라이팅이란 의도적으로 상황을 조작해서 상대방의 심리를 조작하여 지배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불신하고 가해자에게 의존케 함으로써 지속적인 심리적 학대와 착취를 일컫는 범죄 심리학 용어입니다. 가스라이팅 자가진단법. 혹시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스라이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7가지. 질문 1. 나는 종종 내 기억이 틀렸다고 느낀다. 질문 2. 내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예민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질문 3. 상대가 나를 사랑하거나 챙긴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불안하고 죄책감을 느낀다. 질문 4.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상대의 의견을 따라야만 하는 느낌이 든다. 질문 5.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해도 끝내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게 된다. 질문 6. 상대를 만나기 전 나의 행동을 점검하게 된다. 질문 7.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줄어들었다. 만약 그렇다는 답이 3개 이상 해당된다면 가스라이팅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 일어나는 관계. 가스라이팅은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부모-자식 관계. 내 말 안 들으면 너 사랑 안 해. 2. 부부관계. 당신만 문제야.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몰라? 3. 연인관계.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말 들어야지. 4. 직장관계. 네가 무능한 거지. 일이 어려운 게 아니야. 5. 친구관계. 넌 내가 없으면 아무도 없을 거야. 이처럼 가스라이팅은 특정한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맺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작동 방식.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기억 조작. 그런 일 없었어.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2. 감정 무시. 너는 너무 예민해. 왜 그렇게 과민 반응이야? 3. 책임 전가. 네가 그렇게 행동해서 내가 그런 거야. 4. 고립 유도. 다른 사람들은 널 이해 못해. 나만 널 이해해. 5. 자존감 파괴. 넌 혼자선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피해자가 점점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결국 상대방의 통제에 쉽게 노출되어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은 어떻게 피해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뇌의 작동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인지부조화. 상대방의 말과 자신의 기억이 달라지면 우리 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됩니다. 둘째, 권위에 대한 복종.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권위적이거나 피해자에게 중요한 존재라면 그 말을 더 쉽게 따르게 됩니다. 셋째, 감정적 고립. 가스라이팅은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가해자의 말을 믿게 되면 피해자는 더욱 외로움을 느끼고 고립됩니다.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면서 피해자는 점점 더 가스라이팅에 덫에 빠지게 됩니다. 더구나 가해자가 교묘하게 피해자를 조종함으로 피해자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기가 쉽지 않아서 더욱 위험합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의견을 구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원래 너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은 듣지 마. 내 말만 들어. 이런 식으로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외부로부터 더욱더 고립시킵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와 피해자의 숨겨진 심리.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은 왜 이렇게 벗어나기 힘든 걸까요? 그 이유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복잡한 심리적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불안정한 자아, 낮은 자존감, 지배 욕구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을 조종함으로써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월감을 느끼려는 것이죠. 피해자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스라이팅 가해자에게 쉽게 목표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거나 의존적인 성향이 있는 경우에도 가해자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가스라이팅이 피해자에게 끼치는 영향.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 영향은 매우 심각하고 장기적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자존감이 심각하게 하락합니다. 내가 잘못했나? 지속적으로 자신의 판단력과 기억력을 의심하게 되면서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됩니다.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 일상적인 결정조차 어려워집니다. 셋째,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이 사람 없으면 난 안 돼. 모든 것을 가해자에게 보고하고 그 판단을 기다리고 눈치를 보고 지시에 따르는 행태가 계속됩니다. 넷째, 불안과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나만 이상한가? 자신의 현실인식이 계속 부정당하면서 심리적 불안정이 심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이해 못해. 가해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자신에 대한 의심이 쌓이고 스스로를 논리적 판단을 못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느끼게 세뇌되면서 자책하고 정신이 서서히 무너져서 피폐해집니다. 결국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잊게 됩니다. 나는 없고 상대만 남게 됩니다. 이런 영향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심리 상태가 지속되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제공하는 왜곡된 현실을 믿게 되고 점점 빠져나오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은 반드시 벗어나야 하는 유해한 관계 패턴입니다.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방법.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현실 검증. 나의 기억과 감정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둘째, 경계 설정. 가스라이팅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세요. 당신의 현실을 부정하면 단호하게 대응하세요. 상대방의 말에 쉽게 동의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기억이 맞아요. 등의 표현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세요. 셋째, 증거 수집. 문자, 녹음 등 자신의 기억이 맞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넷째, 주변 도움 요청.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여 상황을 공유하세요.
마지막으로 전문가 상담, 심리 상담이나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세요. 가스라이팅 예방법. 첫째, 자기 인식 강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단의 주체를 나로 세워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세요. 둘째, 정기적인 자기 점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가스라이팅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기록의 생활화.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기록하세요. 일기를 쓰거나 음성 메모를 남기세요. 필요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기록하세요. 넷째, 자존감 향상 훈련. 매일 자신에게 칭찬하기,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기,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기 등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지지 네트워크 구축.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지지를 받으세요. 가족, 친구, 전문가와 상황을 공유하세요. 그들의 객관적인 시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교육과 정보 습득. 가스라이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잘 알고 있으면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Q&A. 질문 1.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답변.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안감이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 2.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자주 혼란스럽거나 자책감이 들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 3. 가스라이팅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자신의 감정을 믿고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실을 확인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질문 4. 가스라이팅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답변.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질문 5.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답변. 일부는 의도적으로 하지만 일부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6. 가스라이터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건부 사과를 하거나 특별 대우를 당연시하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질문 7. 가스라이팅과 일반적인 의견 차이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답변. 가스라이팅은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현실, 왜곡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의견 차이와는 다릅니다. 질문 8. 직장 내 가스라이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가이드라인에서는 모든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공식적으로 보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질문 9.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바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변. 피해자는 점진적으로 가스라이팅에 빠지기 때문에 빠져나오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질문 10. 가스라이팅을 당한 후에도 회복이 가능할까요? 답변. 자기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가스라이팅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인식하고 대처법을 안다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감정과 기억을 스스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에 빠지지 않으려면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라이팅 피해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강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또는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야 할 주위의 지인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행복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